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국방 소식을 모은 대한군사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KF-21 전투기가 1050차 비행을 완료한 가운데 캐나다 매스컴 통신과 군사무기 싱크탱크 매체 프레이저 리뷰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장관이 최근 시제기의 성공적인 비행에 이어 엔진 안전성 테스트까지 마치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해 유례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도입 예정이었던 미국산 F-35 대신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발언을 하여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며 F-35를 모두 도입하는 것보다 KF-21 전투기와 병행하는 방식인 투트랙 방식을 새롭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매우 어려워진 국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호넷 전투기뿐 차세대 전투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의 영공에서는 미드디와 수호의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넘어 번번이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방부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캐나다의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은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35 사이에서 경쟁하였고 결과는 F-35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F-35 전투기만을 도입하는 줄 알았던 캐나다 정부 측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KF-21 전투기인데요. 프레이저 리뷰에서 언급한 한국의 KF-21은 현재를 기준으로 캐나다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포함한 가성비 있는 합리적인 전투기로서 수량이 적은 미국산 FA 슈퍼 호넷과는 달리 압도적인 양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한국 공군이 제공하는 창과 방패로 자국의 국가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KF-21 전투기 역시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F-35는 현재 수많은 기체 결함과 중국산 부품 사용으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 수출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최대의 난관임은 분명합니다. KF-21 전투기는 지속적인 시험 비행과 수차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으며 엔진 테스트, 무장체계 확립, 테스트 성능 업그레이드 등 완벽히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실전형 전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 동맹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에게 구매 제한을 추진할 만큼 걸작의 전투기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캐나다는 대체 왜 미국의 F-35 대신 한국의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급된 이유로는 F-35 전투기의 유지비가 KF-21 전투기에 비해 무려 4-5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유지비에 비해 캐나다 공군의 예산은 미국에게 방위를 의존해온 터라 유지비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F-35 전투기는 시험 비행 도중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 도입국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F-35는 스텔스 기체로서 무장량이 KF-21 전투기보다 부족합니다. 진단 화력 투사면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캐나다 군사 전문가의 언급입니다. 실제로 프레이저 리뷰 매체는 캐나다 공군이 화력 투사에 적합한 방어적 전투기를 찾고 있는데 F-35보다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이러한 목적성에 부합하는 전투기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소 10,000대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구매 제한 이전부터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최근까지도 한국산 무기의 구매를 고민해왔던 캐나다가 KF-21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며 차후 실전 기체 생산 시 투트랙 방식으로 도입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거 캐나다 정부는 F-35만 도입하는 것에 집중했기에 캐나다 공군의 전략이 굉장히 위태로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F-35가 추락한 이후로 캐나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대체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F-35의 작전 반경으로는 캐나다의 영군 방어를 온전히 메울 수 없다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캐나다 공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CRF 프로그램에서 자금이 지원된다면 KF-21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KF-21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에 인수되는 시기를 27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F-35를 대체하거나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한국에게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KF-21 전투기의 기존 사업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첫 구매국으로 의외의 나라 캐나다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KF-21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로는
캐나다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입 프로젝트가 지난 2014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진행된 차세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호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외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KF-21 전투기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군군은 성능과 질적인 면으로 군군은 물론 일본의 함재기들을 압도하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공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거의 모든 방위 비용을 해공군에게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게 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0년 중반부터 2030년까지 KF-21 보람의 120개에 이어 추가적인 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우급 기체를 하용하고 상위급과 미들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 수량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공군의 전술기 보유량과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는 국가방위적인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KF-21 전투기가 영공에 많이 띄워질수록 중국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각종 매체에서 키던하게 보도하고 있으며 엉터리 기사와 찌라시성 보도를 하여 대한민국의 KF-21을 폄하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 매체 CCTV에서도 캐나다의 KF-21 전투기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외 기사를 강조하며 한국이 국내에서 거짓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질투성 기사글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지간히 배가 아픈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총동원한 편대 비행 훈련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중국 정부는 또다시 속이 바싹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 수량이 6,000발에 가까워 심기가 불편한 차에 한국의 KF-21의 편대 비행과 뜻밖의 나라에서 수출 소식을 들으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KF-21 최근 비행 이륙과 함께 60대 추가 도입이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평양 주둔 미군을 상대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중국으로 더 이상 한국 공군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을 거라며 국내 조종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력으로 한국을 짓밟을 수 없으니 미국과의 호전적인 관계를 그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을 설득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기로 개조하는 블록3 사업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5세대 전투기 보유량은 2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는 자신들만의 적대 국가들의 팽창을 저지하고 있는 방패가 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적대 국가를 향한 공중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순간이 온 듯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 향후 비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군사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